여러분, 지금 미국 증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 발표된 ISM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표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불길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마냥 사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쉐린 브로드캐스트 윤쉐린입니다. 이번 주 서비스업 KMI가 발표되었고 50.1로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ISM이 50이 넘는 헤드라인이면 그래도 확장 영역을 유지했다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이터를 너무나 단촐하게 해석하는 오류입니다. 세부 데이터를 파헤쳐보니 미국 경제가 1970년대 인플레이션 위기 이후 거의 처음으로 마주하는 위험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은 8개월째 상승하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점차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과 유사해지고 있는 것이죠.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ISM 서비스업 지수의 장기 트렌드가 명확히 보입니다. 2022년 초 60을 넘었던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50.1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 6개월의 패턴입니다. 3월 53.5에서 시작하여 4월 50.8, 5월 51.8로 잠시 반등하는 듯 했지만 6월에는 48.9로 수축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7월에 간신히 50.8로 회복하였지만 여전히 이런 50 근처에서의 등락은 경제가 확장과 수축의 경계선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추세를 보아야 하고 세부 지표들도 더 면밀히 뜯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부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현재의 상황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7월) 데이터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먼저 가격 지수는 69.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설문에 응답한 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달보다 구매 비용이 올랐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개월 연속 60%를 넘어섰으며 7월 수치는 2022년 10월 70.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지수이고요. 46.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5개월 중 4개월이 수축이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노동부 고용보고서와 연계되어 실제 고용이 위축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합니다.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은 신규 주문이며 50.3을 기록했습니다. 겨우 확장 영역을 유지는 했지만 전월 51.3에서 하락하였습니다. 신규 주문은 3에서 6개월 후에 생산을 결정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50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활동이 마냥 긍정적이지만 않다는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주문 잔고 44.3을 기록하였고 수출 주문 47.9, 수입 45.9, 이 모든 지표들이 수축 영역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밀린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지수의 지속적인 위축과 물가지수의 빠른 확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수출과 수입 지수는 모두 확대해서 축소로 전환되었으며 관세 긴장이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ISM 보고서에 담긴 기업 실무자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실제 상황이 숫자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부문 담당자의 증언입니다. 높은 관세가 수입사료 원료와 가축용 미네랄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에 대한 우려로 비즈니스와 고객 모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입니다. 건설업계는 더 직접적입니다.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객들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프로젝트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증언했네요.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의 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관세로 인한 추가 비용이 너무 커서 필수 장비 구매를 위해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운송업계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업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아니라 그냥 정지 상태입니다.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모두 관세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는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을 넘어 기업의 투자 계획과 고용 결정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의 효과는 이제야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왜 설문조사로만 구성된 ISM 데이터가 정부 통계보다 어쩌면 더 신뢰할 만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통계국 BLS의 고용 데이터가 발표 후 몇 달 뒤에 대폭 하향 수정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나중에 삭제되었죠. 반면 ISM은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지난달보다 나아졌습니까? 혹은 나빠졌습니까?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리고 매우 실속 있는 명확한 질문이죠. 이 데이터는 거의 수정되지 않으며 기업들의 실시간 체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역사적으로 ISM 지수는 경제 전환점을 3에서 6개월 먼저 포착해 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ISM은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냈고 정부 통계는 한참 뒤에야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는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금리를 내리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경제가 과열되어 올린 금리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서 급하게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바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유지하면 경제가 더 나빠집니다. 연준이 바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ISM 데이터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PMI 50.1, 제조업 PMI 48, 가격지수 69.9, 고용지수 46.4, 수출이 모두 수축, 재고는 증가, 주문은 감소. 이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위기와 달리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 훨씬 고통스럽다고요.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요. 그리고 한 번 시작되면 벗어나는데 1, 2년이 아니라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는 이퀄 호재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지금 ISM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개월 연속 가격 상승과 고용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상황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연준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그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죽어가는 경제에 대한 마지막 심폐소생술일까요?
ISM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합니다.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려고 하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이제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시린 브로드캐스트 윤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